안녕하세요. 헤드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 정부가 올해를 D-Day로 잡았다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로 가고 세계 경제는 붕괴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순서인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인데 신세계 질서 정부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알고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1편의 아이패드 쿼터2의 분석에 이어서 148과 314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이들의 음모론을 분석을 해보면 세 편 모두 서로 간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죠. 아이패드 쿼터2는 3차 세계대전과 대규모 인구 감축과 종교 통합, 그리고 4차 산업시대로의 진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8 카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놓은 후 한반도 적화와 후지산 폭발, 그리고 신세계 질서 정부가 한반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 카드에서는 한반도 적화와 더불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4차 산업시대와 통합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4 카드는 아이패드 쿼터2와 148 카드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대한민국만을 콕 집어서 한글로 된 148과 314 카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그만큼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한반도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배드 카르마를 블랙 카르마로 한민족에게 업을 떠넘기기 위해서이죠. 현재도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특히 4차 산업시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일세계정부의 초대 황제로 예상이 되는 해리 왕제를 위한 이념의 바탕이 되는 종교통합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음모론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통합 종교가 단일 디지털 달러인 CBDC의 유통과 소규모 인구와 함께 4차 산업시대로의 진입에 대한 신세계 질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48 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148 카드는 2012년 4월 16일 발표가 되었고 정확하게 2년 뒤 카드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 터졌죠. 그리고 음모론적으로 보았을 때 신세계 질서 정부에서 기획이 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일까지 터지게 되고 그 후 148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세계 질서 정부가 내세운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뒤를 이어서 모든 면에서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신세계 질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배포가 된 148 카드의 주 목적은 블랙 카르마에 의해서 대한민국 적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8이란 숫자가 한반도 광복일인 8월 14일과 대한민국 수립일인 1948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신세계 질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찰스 3세 왕이 태어난 해와 동일하며 국제 정치 경제 지배 세력인 신세계 질서 정부의 기관지인 이코노미스트지 창립일인 1843년과 한반도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블로그 글에서 이코노미스트지 175주년 기념판 표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전 세계 음모론 분석가들 중에서 최초로 밝혔듯이 148과 314란 숫자가 이코노미스트지의 출간 연도인 1843년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했었죠. 148 카드는 총 9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된 내용상 큰 줄거리는 신세계 질서 정부가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경제 10위인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심어놓은 꼭두각시들이 파괴 공작을 진행하도록 한 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신세계 질서 정부는 이 제2의 정책에 의해서
북한을 부추겨 적화를 시킨 한반도 땅을 결국 자신들이 차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세계 질서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한반도 적화 음모론의 이론적인 바탕은 내가 4차 산업시대의 개막과 연관을 시켜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블로그 글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질서 정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세계 정치 경제 지배 세력은 향후 세계 지배를 위해서 한반도를 차지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세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혔죠. 따라서 NWOG의 계획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특히 올해 혹은 몇 년 안으로 8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와 기습 남침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148 카드 중에서 51번, 52번, 53번의 정치, 외교, 군사적 고립이라는 카드에는 한결같이 N3는 단어가 바탕에 서여져 있죠. 즉, 대정전을 통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3일간의 악몽, 즉 N3를 겪은 뒤 적화가 된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4 카드에서도 똑같은 3일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아이패드 쿼터2에서도 고립된 무대에서 대정전 속에서 적화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아이패드 쿼터2에서는 한반도 적화를 C7, 즉 Complete in 7days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3일간의 전쟁 후 적화가 되고 그 후 최종 정리가 되는데 7일이 걸린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3일과 7일은 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신세계 질서 정부가 예고를 한 대한민국 적화 동안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있어도 도와주지를 못하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고립의 악몽의 3일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148 카드의 핵심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와 주파수 공격으로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힘도 쓰지를 못한 채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기습 남침 3일 동안 대한민국이 겪을 악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8 카드에 대한 해석은 내부의 헤더라 블로그에서 이전에 분석을 해놓았기에 궁금하시면 찾아가서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다음 편에서 314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헤더라였습니다.